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이제 3월 토익 시험 어떻게 나왔었는지 전체적으로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난이도 어떤지도 한번 보고 그래야 우리가 또 4월 달 시험 준비하니까요. 자, 팟 1 항상 무난합니다. 그래서 특이사항 없고요. 2, 이번에는 2가 조금 어려웠어요. 원래 팟 2가 앞부분은 쉬운 문제, 뒷부분은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번에는 쉬운 문제 하나 어려운 문제 하나 쉬운 문제 하나 어려운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좀 같이 많이 나왔습니다. 3. 이게 만약에 어려웠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최근 난이도나 최근 트렌드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난이도가 아주 중간 정도, 딱 중간 정도 난이도였고요. 나왔던 패턴, 나왔던 스타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4가 이번에 내용상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달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파트 1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자, 3인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1인이 요새 절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인 하나 나왔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자, 문제 나왔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트렌드는 파트 1이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를 들어보면 그림에 있는 단어 한 단어씩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이 그림에 있어. 이 단어도 이 그림에 있어. 그런데 답은 하나야.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로 몇 번을 보냐면 3번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거 번호가 다르군요. 이게 이제 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인 한번 볼까요? 이거요. 지금 보면 ABCD를 보시면 A에 working on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on the garden. 그 garden 때문에 틀린 거예요. 걷는 건 맞거든. 그리고 또 B에 뭐가 있었냐면 purchasing bicycle. bicycle이 나오니까 언뜻 들으면 이것도 답 아닌가? 근데 purchasing이 아니었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A, B, C, D가 예를 들어서 둘이 걷고 있어요가 나와. 그런데 on the garden 때문에 틀렸어. 바이스클은 나와. purchasing 때문에 틀렸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림을 보면서 들으면 A, B, C, D 중에 그림에 있는 단어가 하나씩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어떠냐면 A, B, C, D가 다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 단어는 맞아, 한 단어 틀렸어. 한 단어 맞아, 한 단어 틀렸어. 그래서 다 조금만 놓치면 얘도 맞았던 것 같아 이런 느낌. 굉장히 주의력을 요하는 거죠. 그림은 예전 유형하고 달라진 게 없어서 예전에 나왔던 그림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단어들도 새로운 단어들은 없습니다. 단지 A, B, C, D에서 그림에 있는 단어들을 다 언급함으로써 그런 거를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보이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서 너 때문에 틀렸어. 끝까지 듣고 얘 때문에 맞아. 얘는 뭐 때문에 틀렸어. 이런 판단력을 키우시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걷고 있어? 워킹은 나와? 가든이 없어. 바이스클 들려? 퍼체이싱이 아니야. 그래서 답은 뭐였습니까? 답은 보시면은 using 자 umbrellas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있다. 이게 답이었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특징이 파트 1에 있었다. 파트 2 가겠습니다. 파트 2는 이제 뭐 예전 이제 벌써 2년 됐어요. 신토익이 진행된 지가. 그래서 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기본 난이도 그러니까 when 그러면 시간, where 그러면 장소, how 그러면 방법 5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평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온다고 그랬냐면은 반문, 평서문, 간접적인 답, I don't know, 관련 상황의 삶 이런 것들로 50%가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은 이래요. 유형은 이런데 지금 요새 얘네들이 기본 유형은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 후 그랬는데 장소로 대답한다든지 아니면 평서문인데 반문으로 대답한다든지 이런 난이도형이 요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신토익은 언뜻 들으면 구토익과 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이제 한번 보죠. 기본 난이도. 쉬웠던 문제 10문항에 해당합니다. 근데 쉬운 문제가 옛날에는 앞에서 쉬운 문제 나오고 뒤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하나 쉽고 하나는 어렵고 하나 쉽고 하나 어렵고 그러면서 골고루.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게 뒤쪽에도 있었어요.
뒤쪽에 무조건 어렵다, 앞쪽이 쉽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 한번 보도록 하죠. Did you 갔었어요? 네. 그리고 나면 successful 했죠? 그랬을 때 yes, no 하면서 답하는 아주 기본형들입니다. 요거 하나 볼게요. 요새 이 or question은요. 자, 옛날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A or B 하고 물어보면 A로 답하거나 B로 대답하는 게 유형이었고요. 한동안은 뭐가 트렌드였냐면 both, either, neither 아무거나 둘 다 좋아요. 더 원 어쩌고.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아예 제3. 자, 예를 들어서 커피 드실래요? 우유 드실래요? 물 주세요. 월요일이 좋아요? 화요일이 좋아요? 금요일이 좋아요. 동종으로 대답을 하는데 A, B와 동종인 다른 것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다시 커피 드릴까요? 티 드릴까요? 그냥 물 주세요. 월요일 날 만날까요? 화요일 날 만날까요? 금요일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보시면 자, 페이드 그러니까 위클리 일주마다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일주일마다인데 조금 색다르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A or B 퀘스천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상황 문제들이 요새 많이 뜨면서 대답을 직접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when is 하고 물어봤는데 자 언제 할까요? 그랬어요. 이번 주 내내 자리 없어요. 이번 주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접 상황으로 대답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자,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I thought I was going to 빈출 답이다. 그랬습니다. 강의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Y로 물어봤을 때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쉬운 문제, because로 대답하는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자, 뭐가 Y 퀘스천의 요새 빈출답이 뭐라고 했죠? because는 앞부분에 나오는 쉬운 문제. 요즘 문제는 Y 퀘스천으로 물어봤을 때 주로 많이 답이 되는 게 바빠서, 까먹어서, 몰라서, 취소돼서, 변경돼서 그리고 have to, must, should 뭐 해야만 해서. 그래서 하나씩 나왔죠. because 하나, have to, must 이런 쪽으로 하나 나왔고요. 자, 잘 모르겠다 유형의 문제 두 문제 이상 나온다고 제가 매달 두 문제 이상 나와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세 문제 나왔습니다. 당연히 두세 문제는 나오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난이도 있었던 문제 보시면 다 상황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돼요? 그럼 낸다 안 된다 대답을 안 해요. 회사 경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내도 된다는 얘기인데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대답한다? 약간 우회적으로 대답한다. 요거는 관련 사항으로 대답하는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돼요. 따로. deserves 표현 꼭 외우시고요. 토익이 답으로 많이 뽑고 있는 답입니다. 반문. 제가 저번 특강에도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요새 반문은 어떻게 나온다? 요새 반문은 특히 언제 답이 된다? 자, WH 퀘스천에서는 반문의 답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평서문이나 두동사, 비동사 이런 조동사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육하원칙. 자, did you go there? Will you go there? 너 거기 갈 거야? Will you go ther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what time? Exactly which room? 아니면 with whom? 이렇게. 그러니까 평서문이나 비의문사 사실 확인 질문에 대해서 주로 반문으로 답이 많이 나온다. 이 반문은 좀 더 구체적인 걸 묻는다. 사실 확인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형식을 취한다라고 저번 특강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외에 평서문은 다음 행동 제시 주로 답이 많이 나오고요. 평소문의 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동의 맞장구, 다음 행동 제시, 추가 관련 질문.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강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라톤 특강이나 토익 노트 강의나 뭐 하여튼 유료든 무료든 좀 찾아서 보시면 신토익 유형에 대해서 요새 뭘로 물어보면 뭘로 대답해요를 제가 무료에서도 다 정리를 해놨고 유료 그러니까 마라톤 특강에서요. 그리고 유료 강의에도 다 정리해놨으니까 제발 혼자 적당히 듣고 적당히 맞추고 이러지 마시고요. 유형 분석한 거 한번 꼭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파3 난이도 사실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처음 두 줄의 첫 번째 문제답, 중간 두 줄의 중간 문제답, 마지막 두 줄의 마지막 문제답. 특이한 사항 없었고요. 다운표 문제 역시 두 개 나왔었고요. 표, 그래프 문제, 시각자료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 분석한 것들입니다. 일단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런데 무조건 시험장에 가서 열심히 듣겠다. 그런다고 들리진 않겠죠.
자, 이 어떤 문제 한번 볼까요? 남자는 왜 커스터머가 come to the desk first라고 말했는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였으니까 답은 상, 중, 하에서 정확히 중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따옴표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냐면 따옴표와 같은 뜻은 답이 아니다. 따옴표의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을 듣고 관련 상황으로 대답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보기를 보시면요. A. Recommend an item for purchase. 이미 샀거든요.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Remind employees. 뭘 알려줍니까? About procedure. 근데 지금 이게 employee 얘기하고 있는 얘기 아니고요. Changing office layout. Changing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미리 읽고 그 다음에 기다리셔야죠. 기다렸을 때 위, 아래를 듣고 포괄적으로 대답하라고 했는데 자, 모든 데스크가 설치된 뒤에 알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스크래치 온 더 탑. 이걸 다 알고 알았어요. 그런데 다 모두 다 설치했지만 얘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자, ABCD 중에 customers가 always come to this desk first이기 때문에 모든 데스크들 중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포괄적으로 대답하니까 자, purchase 아니고요. employee에게 한 얘기 아니고요. change 아니고요. 결론 자, 포괄적으로 대답한 거 importance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거예요. 따옴표는 따옴표 뜻 그대로 해석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을 듣고 상황을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게 답이다. 뭐 이런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오답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옴표 This is a really big room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빅 룸인데 지금 보시면 자, 내일로 오늘 일정 오늘 못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오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표현 뒤에 뭐가 나왔냐고요. 오늘은 못 해요. 일정 조정해서 내일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take longer.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today, tomorrow 데드라인 변경하잖아요. 포괄적으로 대답하는 게 답이란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BCD에 1시, 2시, 뭐 2시, 1시예요, 2시예요. 그러면 이건 안 들려요. 자, 이건 들리지 않는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표의 나머지 부분을 듣고 대답한다. 그럼 표의 나머지 부분, 이거 3번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쪽을 들어볼게요. 표의 1시, 2시, 3시는 절대 안 들릴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들릴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뭐가 들리죠? 지금 appointment가 있는데 before that. 그럼 약속 직전이니까 몇 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위치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마지막을 보시는 거고요. 1시, 2시, 3시는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듣지 말고 오른쪽 표의 나머지 부분을 듣고 대답을 한다고요. 그래서 appointment before that 이렇게 답이 찾아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파4 지금 보시면 제가 강의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6개 유형만 나옵니다. 지문이 30년 내내 6개 유형만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답이 있고 뭐 어떻게 듣는 거고 답의 위치는 뭐고 이런 걸 본강의 때 다 해드려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도 연습을 안 하시고 무조건 모의고사 몇 개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남들보다 푸는 순발력이나 이런 데 상당히 떨어지시죠. 그리고 이제 기본 사항들, 기본 전략들, 뭐 해야 되는 위치 선정들 이런 거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자, 따옴표 문제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 자체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뜻은 답이 오히려 컴퓨터 시스템 뭐 이런 다큐멘트 이런 건 답이 아니라고요. 위, 아래. 자, 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requesting a meeting 했어요. But 내가 already 다 했으니까 올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미팅이 not necessary 하다. 위에 두 줄, 아래 두 줄.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on vacation 그랬어요. 그럼 vacation이 있으면 답이냐? 아니거든요. complain. 자, complain이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볼까요? 없어요, complain. 모든 자, 이달 말까지
데드라인이 있네요. 자, 모두 끝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휴가를 간대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스케줄 변경 얘기 없었고요. 디나이 지금 리퀘스트 하는 거고요. 컴플레인 없었고요. 자, 이거 뭘 하는 거야?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답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지금도 보시면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자, 요게 15개 이상 11개에서 11개에서 15개 사이. 그러면 지금 문제가 look at the graph 했을 때 자, 리치한 most of employees가 리치한 자, 요걸 끼고 들어갔어야죠. 키워드를 끼고.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유일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알려주는 키워드. 문제가 알려주는 키워드가 most of the employees였거든요. 그걸 맞춰서 자, 레벨은 안 들릴 거예요. 그럼 뭐가 들릴 거라고 했습니까? 요거 빼고 여기나 여기가 들린다고 그런 거죠. 들리는 부분을 보면서 나머지 표 부분을 보면서 답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자, ABCD에 몇 단계 그랬어요. 몇 단계는 안 들릴 거예요. 그럼 내용을 들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컨스트럭션 전 단계고 사업 계획 뒷 단계니까 사업 기획 뒷 단계고 컨스트럭션 전 단계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로케이션 레벨은 2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문제는 신토익 LC는 거의 파트 1을 제외하고는 50% 이상 뒤집어졌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무료 강의라도 좀 보면서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모의고사를 연습을 하던 시험을 보러 가든 해야지 무조건 내가 영어 좀 한다. 무조건 시험장에만 열심히 들어간다고 점수가 오르진 않습니다. 자, 무료 강의에서 파트별 신토익 유형 반드시 체크하시고 4월 시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